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당신의 생명 또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올해 87세입니다. 지난 33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노인의학을 전문으로 진료해 왔으며 오늘 여러분께 긴급히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어제를 떠올려 보세요. 과일을 드셨나요? 점심 후에 사과 하나, 아침에 바나나, 간식으로 배 반쪽. 만약 여러분이 80세 이상이라면 그 무해해 보이는 과일 한 조각이 몸속에서 천천히 당신의 몸을 파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이 박사님, 과일은 건강에 좋잖아요. 과일에는 비타민이 있어요. 자식들이 날 사랑해서 과일을 사다 줘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과일을 더 먹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80세가 넘으면 몸속에서 치명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췌장, 간, 세포들이 과당 인산화 효소라는 중요한 효소를 필요한 만큼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효소가 없으면 과일 속 천연 당분인 과당이 혈액 속을 돌아다니는 조용한 살인자가 됩니다. 지난달 83세 여성 환자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계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약도 잘 챙겨 드시고 딸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과일을 드셨습니다. 사과 2개, 바나나 하나, 가끔 포도도요. 본인이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박 씨는 왜 그렇게 피곤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매주 관절이 더 아픈지, 왜 계속 어지러운지 말이에요. 담당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과당대사 지표를 확인했을 때 즉시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몸이 처리되지 않은 당분에 잠겨 있었던 겁니다. 세포가 있어야 할 것보다 더 빨리 노화되고 있었어요. 염증이 조용히 장기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한국 전역의 수십만 명의 노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젊은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영양지침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주가 아니에요. 다음 진료 후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30년을 노인 환자의 대사 변화를 연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1000 건이 넘는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90대인데도 활기차고 독립적인 환자들을 봤고 70대인데 화장실조차 혼자 가기 힘든 환자들도 봤습니다. 그 차이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운도 아니에요. 80세 이후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해하고 그에 따라 식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여러분의 연령대에 가장 위험한 과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히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과당과 씨름하고 있다는 3가지 구체적인 경고 신호를 설명하겠습니다. 숨겨진 위험 없이 과일을 대체하고 더 나은 영양을 제공할 수 있는 5가지 음식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 및 한국 전역의 수많은 환자들이 활력을 되찾고 염증 손상을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된 7일 전환 계획을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오래 사는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에 관한 겁니다. 혼자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것, 넘어질 걸 두려워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것, 혼란스럽고 피곤한 대신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오늘 제가 공유하는 정보는 출판된 연구와 30년간의 임상 관찰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은 기적의 치료법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과학적 현실입니다.
그러니 계속 들어주세요. 앞으로 11분 동안 배우는 내용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내용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명적인 건강 악화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30년 넘게 한국의 노인 환자들을 치료해 왔으며 서울과 부산의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수천 명의 노인이 제 병원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패턴을 봤습니다. 오늘 긴급히 여러분과 공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80세 이상이라면 매일 아침 드시는 과일이 몸속에서 천천히 장기를 파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불가능하게 들린다는 걸 압니다. 평생 의사들이 과일을 먹으라고 했어요. 자식들이 사랑해서 신선한 과일을 사다 줘요. 하지만 제 연구에서 저조차도 충격을 받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80세 이후에는 과당대사 알돌라아제라는 특정 효소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합니다. 이 효소가 없으면 간이 과일 속 천연 당분을 제대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대신 그 사과, 그 바나나, 그 달콤한 감이 전신의 염증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크기 사과 하나를 드시면 약 1%g의 과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80세 몸은 약 3~5g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g은 간에 남아서 발효되고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고 세포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이것은 60대 사람들에 비해 80세 이상 노인에게서 3배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혼란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박사님, 저는 평생 과일을 먹어왔어요. 왜 갑자기 위험한 거죠? 이것이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점입니다. 80세의 몸은 60세나 70세의 몸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언급한 효소 결핍은 75세 이후 점진적으로 발생하지만 80세 무렵에 치명적인 티핑 포인트에 도달합니다. 과일을 규칙적으로 드셔왔다면 지금 몸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과당이 혈관을 미세한 염증 입자로 코팅하고 있습니다. 췌장이 당 급증을 관리하려고 과도하게 일하면서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습니다. 신장은 대사를 걸러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노폐물이 쌓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이 과정이 완전히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고 뚜렷한 증상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저는 작년에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한 환자분을 치료했습니다. 박 씨는 83세였습니다. 끊임없는 피로와 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의사가 그저 나이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정 대사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분의 과당 불내성 수치는 정상보다 8배나 높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식단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매일 과일을 2개씩 드시고 계셨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위해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서 시장에서 프리미엄 과일을 사다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박 씨에게 엄격한 과일 제거 식단을 처방했습니다. 3주 만에 그분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2달 만에 염증 수치가 60% 감소했습니다. 그분은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극이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1년 더 과일을 계속 드셨다면 간 손상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80세 이후 과일을 계속 드시는 매일이 손상이 누적되는 또 하나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너무 미묘해서 무시하고 계신 겁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오후에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예전보다 관절이 더 아프신가요?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이것들은 단순한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몸이 더 이상 과당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80세 이후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저처럼 노인대사를 전문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서울과 부산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노인 영양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야기해야 할 장기는 바로 간입니다. 갈비뼈, 바로 아래 복부 오른쪽을 만져보세요. 바로 거기에 간이 있으며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처리하기 위해 매 순간 일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간이 특정 효소를 풍부하게 생성했습니다. 이 효소들은 모든 과일에서 발견되는 천연당인 과당을 분해합니다. 그런데 80세 이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간의 효소 생산이 60에서 70% 감소합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령에 도달한 모든 인간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간단한 숫자로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사과 하나를 드시면 약 19g의 과당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간은 그 과당이 에너지로 사용되기 전에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효소 수치가 감소한 상태에서 80세에 가는 시간당 약 6g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3g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혈류에 축적되고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며 동맥을 막고 심장에 부담을 주는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제게 박여사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79세로 강남구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지속적인 피로와 발목 부종을 호소하며 제 클리닉을 찾아오셨습니다. 딸이 모시고 왔는데 박 여사는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지쳐서 거의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드시고 매일 오후 포도 1그릇을 드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치의가 비타민을 위해 과일을 더 많이 먹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 전신염증의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식단에서 과일을 제거하고 그 영양소를 채소와 특정 단백질로 대체한 지 2주 만에 그분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6주 만에 부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한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한국에서 수백 건의 사례로 기록한 패턴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명확하고 입증되었습니다. 80세 이후에는 췌장도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덜 생산합니다. 과당이 시스템에 넘쳐나고 간이 처리할 수 없을 때 췌장은 과로해야 합니다. 이것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높은 과당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지고 이는 더 많은 염증으로 이어지며 이는 몸의 모든 장기에서 세포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효소 결핍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과당인산화효소라는 특정 효소가 심각하게 고갈됩니다. 적절한 과당인산화효소 없이는 과당대사가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성 부산물을 만듭니다. 이 분자들은 말 그대로 단백질에 달라붙어 손상시킵니다. 혈관의 콜라겐을 손상시켜 혈관을 경직되게 하고 파열되기 쉽게 만듭니다. 신장의 단백질을 손상시켜 역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눈의 단백질을 손상시켜 백내장과 시력 상실을 가속화합니다. 이제 다음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가족들에게
이것을 설명할 때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과일에는 비타민, 섬유질, 항산화제가 있지 않느냐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80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현실이 다릅니다. 과일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한 영양소를 과당이 포함되지 않은 채소, 콩류 및 기타 공급원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요, 피망이 오렌지보다 더 많습니다. 섬유질은요, IP 채소와 콩이당 부화 없이 우수한 섬유질을 제공합니다. 칼륨은요, 시금치 한번 섭취하면 과당 없이 바나나와 맞먹습니다. 이 변화를 만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축적된 손상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입니다. 80세 이후 과일을 계속 섭취하는 매일이 너무 늦어서야 느낄 수 있는 염증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80세 이후 과일을 드실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저처럼 노인대사를 전문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을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 오렌지 또는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물 때 과당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전에 들어보셨죠? 과당은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입니다. 젊은 사람들, 40대, 50대, 심지어 70대 분들의 경우 간에서 프럭토키나제라는 효소를 충분히 생성합니다. 이 효소는 과당을 효율적으로 분해하고 우리 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80세 이후에는 간의 프럭토키나제 생성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한 제 연구에서 우리는 80세에서 92세 사이의 노인 400명 이상의 효소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프럭토키나제 생성량이 70세 때의 수치와 비교하여 67%나 감소했습니다. 67%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예전처럼 과일 당분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리되지 않은 과당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혈류로 쏟아져 들어가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을 연쇄적으로 일으킵니다. 췌장은 당 수치 급증을 관리하느라 힘들어합니다. 신장은 과도한 당분을 걸러내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혈관은 안쪽부터 염증이 생깁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과일을 드실 때마다 실제로는 세포 수준에서 장기를 손상시키고 계신 겁니다. 염증 과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과당은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의학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화합물들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딱딱하고 좁게 만듭니다. 관절 조직에 침투하여 아마도 관절염 탓으로 돌리실 통증을 일으킵니다. 신장의 여과막을 방해하여 뚜렷한 증상 없이 신장 기능을 서서히 감소시키다가 너무 늦어집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환자 한 분을 치료했습니다. 83세 박 선생님이셨습니다. 끊임없는 피로, 무릎 관절 통증, 발목 부종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전 의사들은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했습니다. 진통제를 처방하고 더 많이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박 선생님, 매일 과일을 얼마나 드십니까? 그분은 매일 사과 2개와 바나나 1개를 드신다고, 때로는 더 많이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딸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비타민을 섭취하시길 바라서 매주 신선한 과일을 사다 드렸습니다. 박 선생님의 완전한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극도로 높았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당뇨병이 아닌데도 혈당 수치가 불안정했습니다. 즉시 말씀드렸습니다. 30일 동안 모든 과일을 중단하십시오.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 과일들을 찐 채소, 두부, 그리고 일주일에 2번만 소량의 베리류로 대체하십시오. 베리류는 다른 과일보다 과당이 적고 일주일에 2번은 몸에 회복 시간을 줍니다. 박 선생님은 과일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두려우셨습니다. 과일이 자신을 살아있게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시고 제 지시를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30일 후 병원에 다시 오셨습니다. 발목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에너지 수준이 너무나 좋아져서 2년 만에 다시 하루 30분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이 처리할 수 없는 당분으로 독을 넣는 것을 멈췄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80세 이후에는 과일이 음식이 아닙니다. 과일은 약해진 장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대사 부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장기를 보호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기 전입니다. 이제 80세 이후 건강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평생 들어오신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지금 냉장고에 있는 첫 번째 침묵의 살인자는 바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수십 년 동안 바나나는 완벽하게 건강한 간식이라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췌장이 바나나의 과당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특정 효소를 생성하는 능력의 60%를 잃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노인 환자들을 진찰할 때 하루에 바나나 1개만 드시는 분들이 완전히 피하시는 분들보다 염증 수치가 3배나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때 심장을 도왔던 칼륨이 이제는 몸속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당분 함량이 섭취 후 12분 이내에 혈당을 위험한 수준으로 급상승시킵니다. 지금 집에 바나나가 있다면 즉시 드시는 것을 중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위험한 과일은 포도입니다. 작고 달콤하고 겉보기에 무해해 보입니다. 하지만 80세 이후 포도를 드실 때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포도 알에는 약해진 간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없는 농축된 과당이 들어있습니다. 이 전환되지 않은 당분은 혈류를 타고 다니며 당화라는 과정을 통해 단백질에 달라붙습니다. 이 당화는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 혈관을 약하고 파열되기 쉽게 만듭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9세 박 여사님을 치료했는데 경미한 뇌졸중을 겪으셨습니다. 식단을 검토했을 때 딸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가져다주는 포도를 매일 오후마다 한 그릇씩 드시고 계셨습니다. 포도를 완전히 중단하고 제가 나중에 공유할 대안으로 바꾼 지 2달 만에 혈관 염증이 47%나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로 식단에서 제거해야 할 과일은 망고입니다. 열대 과일이고 맛있고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절대적으로 치명적입니다. 중간 크기 망고 1개에는 46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80세 이후 여러분의 몸은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하루에 약 15g의 과당만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망고를 드시면 이미 약해진 시스템에 즉시 과부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과도한 당분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장기 주변, 특히 간과 췌장 주변에 내장 지방으로 축적되어 이 중요한 장기들을 질식시키고 쇠퇴를 가속화합니다. 더 나쁜 것은 망고가 가장 높은 혈당 부하 지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이는 혈당을 급격하게 오르내리게 하여 인슐린 반응을 고갈시키고 대사 혼란으로 몰아갑니다. 네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위험한 과일은 오렌지 주스와 신선한 오렌지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를 섭취하고 건강을 유지한다고 믿으며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4개의 오렌지에 해당하는 농축된 당분이 들어있으며 흡수를 늦추는 섬유질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혈류에 즉각적인 당분 쓰나미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80세 몸은 이것을 대사 비상사태로 경험합니다. 췌장은 생산할 수 있는 인슐린을 필사적으로 분비하고 간은 이 부하를 처리하려고 위기 모드로 들어가며 뇌는 피로, 혼란, 그리고 여러분이 노화 탓으로 돌려왔던 오후의 피로감으로 나타나는 고통 신호를 받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결정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80세 이후에는 여러분의 몸이 50대나 60대 때와 같은 기계가 아닙니다. 한때 과일 당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던 효소 시스템이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과일을 계속 먹을 때 여러분은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천천히 독을 먹이고 있으며 세포 노화와 장기 손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복부를 만져보세요. 과일을 먹은 후 팽만감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경고하는 염증 반응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심각한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냉장고에 들어있는 가장 위험한 5가지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이국적이거나 희귀한 과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가져다주는 바로 그 과일들입니다. 그러나 80세 이후에는 이 과일들이 여러분의 중요 장기를 조용히 파괴하는 것으로 변합니다. 첫 번째 범인은 바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바나나는 건강에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바나나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80세 이후에는 췌장이 바나나의 과당을 분해야 하는데 필요한 효소를 60% 적게 생산합니다. 바나나 하나를 먹으면 당분이 혈류에 최대 8시간 동안 머물면서 혈관의 섬세한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저는 강남에서 오신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만성 피로와 발목 부종으로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딸이 경련을 예방한다고 말해서 매일 바나나 2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식단에서 바나나를 제거한 지 3주 이내에 부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쉬지 않고 다시 시장에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과일은 포도입니다. 그 달콤하고 간편한 작은 포도들은 순수하게 농축된 과당 폭탄입니다. 포도 한 컵에는 흰빵 2조각보다 더 많은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80세 이후에는 간이 이 당분 부하를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없습니다. 과당은 내장 지방으로 직접 전환되는데 이것은 심장과 간을 감싸는 위험한 지방입니다. 저는 79세 환자가 80세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봤는데 매일 포도를 먹는 습관을 6개월간 계속한 후 간 효소 수치가 2배로 올랐습니다. 그의 의사는 약물 치료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포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중단하세요. 그의 간 수치는 단 한 알의 약도 없이 45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목록의 세 번째는 오렌지입니다. 이제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렌지는 비타민 C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비타민 C는 중간 크기 오렌지 하나에 14g의 당분과 함께 포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80세 몸은 비타민 C가 필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오는 염증성 당분 반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매일 아침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감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는 수많은 노인들을 봐왔습니다. 대신 그들은 관절과 동맥에 만성 염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성동구에서 오신 83세의 최 씨는 2년 동안 악화되는 무릎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엑스레이는 경미한 관절염을 보여줬지만 통증은 심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식단에 대해 물었습니다. 매일 아침 큰 오렌지 2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비타민 C를 위해 찐 브로콜리와 피망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한 달 이내에 그의 무릎 통증은 70% 감소했습니다. 그는 절뚝거림을 멈췄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과일은 망고입니다. 이 열대 과일은 과당이 매우 높으며 백미보다 빠르게 혈당을 급등시키는 혈당 부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80세 이후에는 이러한 급격한 급등이 당화라는 현상을 일으키는데 당분 분자가 단백질에 붙어 뻣뻣하고 기능장애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피부, 신장, 눈의 노화를 직접적으로 가속화합니다. 저는 백내장 수술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던 부산에서 오신 81세의 이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맛이 좋아서 거의 매일 신선한 망고를 먹고 있었습니다. 망고를 제거하자 그녀의 남은 시력이 안정화되었고 다음 검진에서 안과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과일은 수박입니다. 매우 무해해 보입니다. 대부분 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박은 모든 과일 중에서 가장 높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은 지 몇 분 만에 시스템에 당분이 넘쳐납니다.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이것은 혈압의 위험한 변동을 만들고 현기증이나 심지어 낙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낙상은 우리 연령대의 사망 원인 1위입니다. 한 번의 낙상이 여러분의 독립성을 영원히 끝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80세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여섯 번째 결정적인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오해 중에서 가장 위험하며 저는 그것이 바로 여기 서울에서 삶을 파괴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말하는 숨겨진 적은 과당 흡수 장애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한국 전역의 병원에서 노인 환자를 치료한 30년 후 저는 80세 이상 사람들의 약 78%가 과일 당분을 적절하게 분해하는 데 필요한 특정 효소를 잃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60살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을 절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0세가 넘어서 사과나 바나나를 드시면 장은 더 이상 과당을 예전처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과당 1인산 알돌라아제라는 효소가 75세 이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82세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50살 때에 40%도 안 되는 수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진행됩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부터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과당은 어떻게 될까요? 장 속에 남아서 상한 음식처럼 발효됩니다. 이 발효 과정은 혈류로 새어나가는
독성 부산물을 만들어냅니다. 나이로 이미 약해진 간은 이 독소들을 걸러내기 위해 과부하 상태로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분들이 과일을 드신 후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에너지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천천히 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염증은 온몸에 퍼집니다. 관절이 더 아파집니다.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당뇨가 없어도 혈당이 예측할 수 없이 급등했다가 급락합니다. 최악인 것은 이 만성 염증이 세포 노화라는 것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포가 더 빨리 늙습니다. 훨씬 더 빨리 말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남구에 사시는 83세 여성분을 치료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왜 떨어지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드셨습니다. 매일 걸으셨습니다. 가공식품을 피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과일이 가장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믿으며 감 2개와 참외 반 통을 드셨습니다. 과당대사를 검사했을 때 결과는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몸은 섭취한 과일 당분의 11%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신장에 엄청난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과일을 없애고 그 영양소를 채소와 소량의 베리로 대체한 지 6주 만에 신장 기능이 23% 개선되었습니다. 23%입니다. 대학병원 담당 의사도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그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조언이 과일을 더 많이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2년 동안 더 약해지고 아프면서 허비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담당 의사도 같은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과일에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과일에는 섬유질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넘으면 높은 과당 수치가 없는 더 안전한 음식에서 같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IP 채소는 어떤 과일보다 그램당 더 많은 비타민을 제공합니다. 애호박과 오이는 당분 폭탄 없이 섬유질을 제공합니다. 건강하기 위해 과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들어온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고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고과당 과일을 계속 드시는 매일이 여러분의 시스템에 더 많은 염증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장기들이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세포가 필요 이상으로 빨리 늙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오렌지나 포도에 손을 뻗지 마세요. 대신 찐 채소를 드세요. 레몬을 넣은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구식 영양조언이 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세요.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취해야 할 정확한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행동들이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지내실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실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첫 번째 행동, 집에서 3가지 과일을 즉시 제거하세요. 수박, 포도, 바나나를 버리세요. 이 3가지는 냉장고 안에 시한폭탄입니다. 수박은 한 컵에 17g의 과당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80세 된 간은 더 이상 이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과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알돌라아제빈은 80세 이후 70% 감소합니다. 이 효소가 없으면 과당은 간의 지방 침착물로 변하고 췌장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포도는 농축된 당분 폭탄입니다. 작은 포도 6알이 혈류에 들어가는 순수 설탕 한 스푼과 같습니다. 약해진 췌장이 필사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지만 세포들이 저항합니다. 이것이 심장, 신장, 뇌를 공격하는 염증의 시작입니다.
바나나는 신장이 이미 힘들어하고 있을 때 칼륨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너무 많은 칼륨은 심장 리듬을 교란시킵니다. 오늘 밤 이것을 하세요. 냉장고를 열고 이 3가지 과일을 즉시 버리세요. 두 번째 행동. 과일을 이 3가지 안전한 음식으로 대체하세요. 오이, 토마토, 아보카도. 네, 기술적으로는 과일이지만 과당이 거의 없습니다. 오이 하나 전체에는 설탕이 1g만 들어있습니다. 토마토는 전립선을 보호하고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라이코펜을 제공합니다. 아보카도는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뇌는 60%가 지방입니다. 좋은 지방이 없으면 기억력이 사라집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아보카도 반 개를 드세요. 점심 때 토마토 1개를 썰어 드세요. 배고플 때마다 간식으로 오이를 드세요. 3번째 행동. 단 과일을 꼭 드셔야 한다면 골든타임 시간대 규칙을 따르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만 과일을 드세요. 절대 빈속에 아침으로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절대 저녁 식사 후에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이 4시간 동안 신진대사가 가장 강합니다. 몸이 소량의 당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은 주먹보다 작아야 합니다. 작은 사과 1개, 2개가 아닙니다. 딸기 5개, 10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먼저 드셔야 합니다. 삶은 계란 2개를 드시고 그 다음 과일을 드세요. 단백질이 당분 흡수를 늦춥니다. 4번째 행동. 매일 아침 이 특별한 혼합물을 마시세요. 미지근한 물 1잔에 레몬 반 개를 짜 넣으세요. 레몬은 다릅니다. 과당이 거의 없습니다. 레몬 하나 전체에 2g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간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밤새 축적된 독소를 몸에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이것을 마시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간과 신장을 보호합니다. 5번째 행동. 점심 식사 후 정확히 20분 동안 걸으세요.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 아니라 점심 식사 후입니다. 식사 후에 걸으면 근육이 장기를 손상시키기 전에 혈액에서 당분을 흡수합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운동 타이밍이 운동 강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변을 걸으세요. 아파트 건물 밖으로 나가세요. 집 근처 작은 공원까지 걸어가세요. 이 한 가지 행동만으로도 혈당을 30% 낮출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 행동에는 돈도, 비싼 영양제도, 병원 방문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다짐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정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비되어 자녀들에게 의존하며 살겠습니까?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께서 바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셨습니다. 올해 83세이십니다. 3개월 전 공복 혈당이 140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처방하려고 하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3가지 위험한 과일을 끊으시고 매일 오이와 토마토를 드셨으며 점심 식사 후 20분씩 걸으셨습니다. 지난주 혈당 수치가 98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약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닙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독립적이고 건강하게 사시도록 돕는 일에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과일이 조용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망가뜨리게 두지 마세요.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댓글에 오늘 건강을 선택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아시는 모든 어르신들께 이 메시지를 공유해 주세요.
예방 가능한 고통에서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삶이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과일을 식단에서 빼실 건가요? 그리고 대신 어떤 음식을 드실 계획이신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듣고 싶습니다. 이민준 박사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할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80세 이상 지인분들 중 이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